아들이 제 손목을 비틀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은 2024년 11월 늦가을이었어요.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4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무 썰고 콩나물 다듬고 김치 담그던 세월이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다이어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게 유언이었어요. 아들 재훈이는 그때 35,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직장인이었죠. 효자였어요. 그땐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용돈도 꼬박꼬박 넣어줬거든요. 3년 전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김유진, 31살,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재훈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곱더라고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결혼 준비는 제가 다 도맡았어요. 평생 모은 돈 2억 8천, 거의 다 털어서 해운대 신축 아파트 전세금 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오면 제가 차린 음식에 젓가락도 안 대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건강식 위주로 먹거든요. 추석 다음 날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명절에 안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유진이가 힘들어해요. 각자 편하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각자 편하게? 가족인데?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안 받거나 짧게 끊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반찬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는데 재훈이가 서 있더라고요.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IT 스타트업. 불안했어요. 엄마 집 있잖아요. 여기 반찬 가게 건물. 이거 팔면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재훈아, 이게 무슨... 엄마, 제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재훈아, 여긴 아빠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내 결혼 자금도 여기서 나온 거야. 엄마는 항상 그래요.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지금은 2024년이에요. 엄마도 좀 변하셔야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나가거라. 한 달 후 유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집 파시고 요양원 들어가시면 남은 돈으로 편하게. 나가라니까! 유진이가 나가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협박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한 말투였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새벽 2시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으면 아무 소리 없이 끊기고 일주일 동안 매일 그랬습니다. 가게 앞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했죠.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훈이랑 유진이가 함께 나타났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말 들어요. 안 간다니까. 그때였어요. 재훈이가 제 팔을 확 잡더니 비틀었어요. 아야! 재훈아! 빨리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유진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계단에서 넘어지시거나 가습을 잘못 다루시거나. 그 순간 알았어요. 얘들이 정말로 날 해치려 하는구나. 너희들 미쳤구나. 재훈이가 제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빨리 결정 안 하시면 다음엔 더 아플 거예요. 그날 밤 새벽 3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가게 셔터를 만지는 소리 같았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재훈이와 유진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나가봤더니 가스통이 놓여 있었어요. 밸브가 살짝 열린 채로 가스 폭발을 일으키려고 한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도망쳐야겠구나.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날 새벽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통장이랑 도장, 그리고 옷 몇 벌. 평생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더라고요. 24시간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만 다닐 순 없잖아. 새벽 5시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얼굴이 안 좋네. 무슨 고민 있어?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노린다는 것, 지금 피해 다닌다는 것만요. 그럼 증거 만들어야지. 녹음하든지 영상 찍든지. 맞는 말이었어요. 근디 혼자 하면 위험하지 않겠소. 탐정한테 의뢰해보는 건 어떠노? 탐정. 생각해보니 방법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힘내소. 나이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순 없제. 그날 아침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부산 탐정사무소, 민들레 탐정사무소 가족 문제 전문.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들레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제로 연락 주셨나요? 아들이 저를 해치려고 해요. 제 집을 빼앗으려고요. 언제 뵐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오시는 길 조심하세요. 버스를 타고 탐정사무소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죠. 오늘 제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버스 안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어. 절대로.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남포동 골목 안쪽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여기가 맞나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예. 그런데 여기 혼자 하세요? 아, 네. 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너무 젊어 보여서 걱정됐어요. 이 친구가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재훈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유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가스통 사건까지. 민준 씨는 묵묵히 듣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녹음이나 영상, 문자 같은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말로만 했거든요. 민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죠. 만든다고요? 예.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범행을 드러내도록요. 함정이라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할머니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미끼요? 예. 집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제가 지켜볼게요. CCTV랑 녹음기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할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무서우시죠? 예.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경찰도 증거 없이는 못 움직이거든요. 민준 씨 말이 맞았어요. 도망만 다녀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날 오후 민준 씨가 작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몰래카메라랑 녹음기예요. 거실이랑 현관에 설치할 거예요. 정말 작은 기계들이었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죠. 이렇게 작은 게 제대로 찍혀요? 요즘 기술 정말 좋아요. 화질도 선명하고 소리도 잘 잡혀요. 민준 씨는 능숙하게 이곳저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시계 속 화분 뒤 액자 틈새까지. 자, 이제 됐어요.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드님한테 전화하세요. 집에 돌아왔다고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재훈아. 엄마야. 엄마, 어디 계셨어요? 친구 집에 있었어. 이제 집에 왔어. 그래요? 잠깐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 씨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제가 옆집에서 지켜볼게요. 옆집이요? 예. 미리 빌려뒀어요. 거기서 모니터 보면서 대기할게요.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훈이와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집에 있었다니까. 유진이가 방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 없이 나가시면 걱정되잖아요. 걱정은 무슨,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했잖아. 재훈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가스통 말이야. 밸브 열어놓고 간 거. 그건 유진이가 재훈이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오해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유진이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증거 있으세요? 뭐, 증거 없으면 그냥 어머님 착각이죠.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화가 났어요. 너희들 끝까지 이러려고? 재훈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러지 말고 좋게 해결해요. 집만 파시면 돼요. 안 판다니까. 엄마, 재훈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 유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서명만 하세요. 집, 매매, 계약서예요. 이미 사겠다는 사람 있어요. 5억 2천. 나쁘지 않죠? 미쳤구나. 진짜. 어머님, 지금 서명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재훈이가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손 치워. 서명하세요. 지금. 싫다니까. 재훈이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민준 씨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엄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서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 재훈이가 저를 확 밀쳤어요. 뒤로 휘청거렸지만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유진이가 재훈이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10분쯤 지나서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다 녹음됐어요. 영상도 선명하고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저를 밀쳤잖아요. 폭행이긴 한데 경상이라서요. 변호사 나서면 합의로 끝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정말로 해치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답답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문득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만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봤어요. 재훈이었어요. 혼자 서서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어젯밤에 재훈이가 집 앞에 왔었어요. CCTV 확인해 볼게요. 1시간 후 민준 씨가 왔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 어젯밤 영상이 보였어요. 재훈이가 집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이었죠. 소리도 잡혔어요. 들어보세요. 빨리 처리해야 돼. 엄마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있어. 조만간 끝날 거야.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됐나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직이에요. 처리가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다니요? 저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론 애매해요. 변호사가 나서면 집 정리를 말하는 거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다쳐야 하나요? 민준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위험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할머니가 쓰러진 척하는 거예요. 쓰러진 척요? 예.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진짜 속셈이 드러날 거예요. 구하려고 할지, 아니면 정말로 죽이려고 할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요하진 않을게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정말로 연기를 해야 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녁에 민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할게요. 연기.
정말이세요? 예.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준비할게요. 다음 날 민준 씨가 방석이랑 담요를 가져왔어요. 이걸로 몸 보호하세요. 진짜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계단 중간쯤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누워 계세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구급차요? 예. 진짜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병원 가셨다가 괜찮다고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재훈이는 병원에서 연락할 거예요. 그때 반응을 보는 거죠. 오후 3시 계단에 누웠어요. 방석 덕분에 아프진 않았지만 긴장됐어요. 민준 씨가 119에 전화했어요. 여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다리가 연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받았어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고 했죠. 보호자분 오시면 퇴원하셔도 돼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재훈이가 왔어요. 혼자서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죠. 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많이 다치셨어요? 다행히 괜찮대. 재훈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집에 가세요. 너 혼자 왔어? 유진이는 바빠서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데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런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요? 집 앞에 내려주고 재훈이는 그냥 갔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괜찮은지 확인하지도 않고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차 안대화 다 녹음됐어요. 이제 됐나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하지만 패턴이 보여요. 패턴요? 그들은 할머니가 스스로 포기하길 바라고 있어요. 직접 손대면 증거가 남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진심은 하나도 없었죠. 답장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생각 좀 해보세요. 요양원 정말 좋은 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 어머님이 계속 거부하시면 저희도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방법을 바꾼다? 무슨 뜻일까요? 민준 씨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제 고지예요. 뭐가요? 그들이 직접 움직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 누군가 서 있었어요. 재훈이와 유진이, 그리고 낯선 남자 1명. 세 사람이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민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집 앞에 3명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CCTV로 보고 있어요. 할머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예. 1시간쯤 지나서 그들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가까우고 있다는 느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깊어지는 상처.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묘하게 불길하더라고요. 민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 밤 조심하세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오후에 아드님이 약국에 들렀어요. 수면제를 샀더라고요. 수면제라니. 그걸로 뭘 하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밤에 음식이나 차에 타서 가져올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그럴까요? 할머니,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뭘 가져오든 입에 대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옆집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위급하면 바로 들어갈게요.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왜 왔니? 어머님, 몸 안 좋으시다고 해서 삼계탕 끓여왔어요. 삼계탕이라니 평소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지금은 무서웠어요. 됐어. 배 안 고파. 어머님, 드셔야죠. 기운 없으시잖아요. 유진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그릇에 삼계탕을 담기 시작했어요. 진짜 배 안 고프다니까. 한 그릇만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인 거예요.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었죠. 자,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 식으면 맛없어요. 지금 드세요. 유진이 목소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싫다니까. 어머님. 유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며느리가 해준 음식도 안 드시고. 내가 며느리 같지가 않아서 그래. 유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너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이 녹적이었지?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가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유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여보, 지금 당장 와봐. 어머님이 이상해. 10분쯤 지나서 재훈이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 재훈이가 유진이를 보자 유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정성껏 삼계탕 끓여왔는데 어머님이 안 드시고 이상한 소리만 하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엄마, 유진이가 정성껏 해왔는데 왜 그러세요? 나 배 안 고프다니까. 재훈이가 삼계탕 그릇을 들더니 저한테 들이밀었어요. 드세요. 싫어. 엄마, 제발 좀 드시라니까요. 안 먹어. 재훈이가 숟가락을 떠서 제 입에 가져다 댔어요. 입 벌리세요. 하지 마. 제가 손으로 밀쳐냈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삼계탕이 쏟아졌죠.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 너희들 당장 나가. 재훈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나가라니까. 재훈이가 한숨을 쉬더니 유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바닥에 쏟아진 삼계탕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저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을까요?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민준 씨가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작은 통에 담았어요. 이거 검사 맡길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죠. 정말 수면제가 들어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검사 결과를 봐야죠. 그리고요? 수면제 정도로는 살인 미수로 보기 어려워요. 그럼 뭐예요? 그냥 잠 좀 재우려고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답답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문 쪽을 쳐다봤죠. 혹시 또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수면제 맞아요. 일반 용량의 3배가 들어있었어요. 3배라니. 그럼 이제.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변호사가 나서면 어머님이 불면증 있으셔서 드리려고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불면증이 없는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법은 명확한 증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민준 씨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며칠 동안 그들을 미행했어요. 미행요? 예.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이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것보단 뭔가 계획을 짜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누군데요? 전과자예요. 폭력 전과가 여러 건 있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시켜서 저를 아마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날 오후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뭐? 어제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갑자기 사과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제대로 된 얘기. 무슨 얘기? 집. 문제요. 좋은 방법 찾은 것 같아요. 무슨 좋은 방법? 전화로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밖에서 만나요. 식사하면서 얘기해요. 밖에서 만나자고요? 어디서? 해운대 쪽 레스토랑이요. 조용한데. 위치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민준 씨한테 연락했어요. 할머니,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따라갈게요. 멀리서 지켜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저녁 해운대 쪽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재훈이가 말한 곳은 한적한 골목 안쪽 작은 식당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재훈이와 유진이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셨네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돼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엄마, 메뉴 뭐 시킬까요? 됐어. 그냥 이야기나 해. 유진이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어머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뭘? 어머님도 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집이지. 맞아요. 그 집. 재훈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여기 서명만 하세요. 그럼 다 끝나요. 안 한다니까. 엄마, 제발. 싫어. 절대 안 해. 유진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재훈이가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죠. 덩치 큰 남자였어요. 전과자라던 그 남자인 것 같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을 설득해 주실 분이에요. 남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담배 냄새가 났죠. 할머니, 나 말 잘 들어요.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손 놔요.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 씨 혼자였어요. 경찰이 아니라 탐정인데요.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너? 할머니한테서 떨어지세요. 이 새끼가? 남자가 민준 씨한테 달려들었어요. 둘이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 가요. 재훈이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나라니까. 엄마, 가만히 계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식당 주인이 나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불러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주인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이가 저를 놓고 유진이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남자도 뒤따라 나갔죠. 민준 씨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요. 다 녹음됐어요. 영상도 찍혔고요. 이제 됐나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이제 충분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진술했어요. 모든 걸 다 말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 파일도 제출하고 영상도 보여줬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저희가 조사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끝날 거예요. 정말요? 예. 증거가 충분해요. 곧 체포될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요? 하지만 한편으론 슬펐어요. 제 아들이 경찰에 잡힐 거라는 게. 할머니, 후회하세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어요.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니까요. 깨달음의 길목. 3일이 지났어요. 경찰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왜 연락이 없는 걸까요? 조사 중일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재훈이었어요. 엄마, 우리 한번 만나자. 싫어. 경찰한테 다 말했어. 알아. 그래서 만나자는 거야. 제대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서? 우리 집. 유진이도 같이 있어. 거기는 싫어. 그럼 엄마 집으로 갈게. 오후 7시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준 씨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할머니, 혼자 만나시면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제가 또 옆집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번엔 경찰도 부를게요. 경찰도요? 예. 혹시 모르니까요. 오후 7시 재훈이와 유진이가 왔어요. 둘 다 피곤해 보였어요. 특히 재훈이는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앉아. 셋이 거실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유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우리 잘못했어요. 갑자기 사과라니. 정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재훈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경찰이 우릴 조사하고 있어. 곧 체포될 것 같아. 당연하지.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재훈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나 전과자 되면 안 돼. 인생 끝나.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알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엄마,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엄마 아들이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재훈아, 너 정말 반성하는 거야? 응, 정말이야. 내가 미쳤었어. 유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돈 욕심 때문에. 너희들 왜 그랬어? 처음부터 우리 집 돈이 목적이었니?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죄송해요. 솔직하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저 사실은 유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 빚이 많아요. 5천만 원. 재훈 오빠 만나기 전에 사업 실패해서 그 빚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엄마.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그래서 내 집을 팔려고 한 거야? 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둘이 계속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엄마, 고소만 취하해줘.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게. 제대로 살게. 제발, 엄마. 민준 씨가 몰래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속지 마세요. 연기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재훈이 눈을 보니 진심 같기도 했어요. 재훈아, 진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응, 맹세해. 엄마, 유진이 너도? 네,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고소를 취하해야 할까요? 그때 유진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유진이가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응, 지금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거의 넘어갈 것 같아. 취하시키면 바로 연락할게.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연기였구나. 유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응, 정말요? 취하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유진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안 취하해. 절대로. 재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방금 통화한 거 다 들었어. 유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재훈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마지막 기회였어. 나도 그래. 너희들한테 마지막 기회 준 거야. 엄마, 후회할 거야. 진짜로. 후회는 너희들이 하겠지. 유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였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뭔데? 어머님, 치매 진단서요. 뭐? 어머님이 치매라서 판단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예요. 이미 병원에서 받아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치매면 내가 법적 대리인이 돼. 그럼 집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나 치매 아니야. 병원 서류가 있는데요. 어머님이 직접 병원 다녀온 기록도 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병원 간 적 없어요. 위조야. 그거 위조 서류잖아. 증명할 수 있어요? 유진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나이 드신 분이 기억력이 없으시네요. 작년 11월에 신경과 다녀오셨잖아요. 안 갔어. 병원 기록이 있는데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거 위조 서류죠? 누구세요? 탐정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 뒤로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김유진, 이재훈, 당신들을 사문서 위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훈이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나라고. 유진이도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엄마, 제발.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나 이러면 안 돼, 제발. 경찰이 둘을 끌고 나갔어요. 재훈이가 계속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민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잘한 걸까요? 예. 잘못한 건 그들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머니가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옛날 사진을 봤어요. 재훈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 합격 통지서 받고 웃던 사진.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니, 원래부터 이런 아이였던 걸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위조 서류 맞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예. 3년 전에도 다른 남자랑 비슷한 일 저질렀어요. 그때도 결혼해서 재산 빼돌리고 도망갔었어요. 유진이가 진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아드님은요? 아드님은 처음엔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도 동조한 거죠.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분은 5년 이상, 아드님은 3년 정도 예상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년. 재훈이가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요. 일주일 후
재판이 있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재훈이를 봤어요.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죠. 재훈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재훈이가 입을 움직였어요. 미안해.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입을 움직였어요. 잘 살아라.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겨울인데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힘드셨죠? 응. 그래도 끝났네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 없었으면 정말 저도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다시 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상쾌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재훈이요. 재훈아? 교도소에서 전화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여기 와서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어머니, 나중에 나가면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재훈아, 예. 너 제대로 반성하고 나와.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정말요? 엄마, 지금은 내가 할 일 해. 알았지?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내일이면 또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끝나도 내일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인사. 6개월이 흐른 봄이었어요. 반찬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벽 4시 예전처럼 일어나서 물을 썰고 콩나물을 다듬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슈퍼 아저씨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래야죠. 장사가 일인데. 요즘 손님 많이 오시죠? 덕분에요. 사실 예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제 이야기가 동네에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그 힘든 일 겪고도 다시 가게 여시다니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사는 거지. 오전 10시쯤 민준 씨가 들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밥 먹었어? 아직이에요. 그럼 앉아.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민준 씨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젠 가족처럼 편했거든요. 할머니, 다음 주에 재훈 씨 면회 가시죠? 응, 가려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재훈이를 면회 가는 건 이번이 3번째였어요. 처음엔 안 갈까 했어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봐야겠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교도소에 갔어요. 면회실에 앉아서 기다리니 재훈이가 들어왔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어요. 엄마, 응.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저 매일 편지 쓰고 있어요. 편지?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요. 그냥 제 생각 정리하는 거예요. 보내지는 않고? 아니요. 나중에 나가면 드릴게요. 그때 읽어주세요. 재훈이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엄마, 제가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뭘?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그래서 유진이를 만나기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부터 돈만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재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제일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 엄마를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재훈아, 엄마, 나 나가면요. 응? 제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래. 그렇게 해. 믿어주실 거예요? 너 진심이면 믿지. 재훈이가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로. 다행이네요. 그런데 유진이는요? 유진 씨는 여전하더라고요. 반성하는 기색이 없대요. 그래요? 예. 오히려 할머니 원망한다던데요. 사람은 정말 다른가 봐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잠깐 바다에 들렀다 가요. 그러세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봤어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가 제 인생 같았어요. 할머니, 후회하세요? 뭐요? 아드님을 고소한 거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니요. 안 해요. 왜요? 그게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민준 씨. 예. 사람이 나이 들면 후회가 많아져요. 그렇겠죠. 이것도 안 해봤네, 저것도 못 해봤네. 그런 후회들. 근데 있잖아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지 못한 후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멋있으세요. 뭐가? 그냥요. 한 달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어르신들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혹시 상담 자원봉사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제가 무슨 상담을? 할머니 이야기 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 복지관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작은 방에서 60대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아들이 저한테 집 팔라고 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요? 무서워요.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봐. 안 팔아도 돼요. 예. 할머니, 집이잖아요. 할머니가 지킨 거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제 경험담을 천천히 이야기해 줬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 자주 갔어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 재산 뺏길까 봐 무서워하는 분, 가족한테 폭력당하는 분까지 모두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가족이라도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분도 있었고, 가족과 대화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재훈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다음 달에 출소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나가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민준 씨도 함께 왔어요. 긴장되시죠? 응, 많이. 문이 열리고 재훈이가 나왔어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고, 뭔가 단단해 보였어요. 엄마, 재훈아, 재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정말 못된 짓 했어요. 알아. 일어나라니까. 재훈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할게요. 셋이서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 서니 재훈이가 멈춰섰어요. 여기. 그대로네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엄마, 제가 방 청소할게요. 그리고 가게 일도 도와드릴게요. 얘가? 예. 이제 엄마 곁에서 살면서 효도할게요. 정말일까요?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엄마, 맛있어요. 그동안 이 맛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준 씨도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하고 싶은지. 엄마, 저 작은 식당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 식당? 예. 엄마한테 요리 배워서요.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10년. 혼자 살면서 외로웠고, 아들한테 배신당하면서 아팠고,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엄마, 뭐 생각하세요? 응? 아무것도. 웃고 계시는데요? 그래? 정말 웃고 있었나 봐요. 행복해서요. 힘들었지만 이겨낸 제가 자랑스러워서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잘했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제대로 살겠대요. 눈물이 났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근데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웠어요. 평생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순자야,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이제 편하게 살아. 행복하게. 네, 여보.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꽃향기가 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재훈이가 청소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차렸어요. 얘가? 예. 엄마, 레시피대로 했어요. 상을 받아보니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엄마.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어요. 어제는 끝인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시작이에요. 어제는 절망이었는데 오늘은 희망이에요. 70이 넘었지만 아직 살 날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 씨도 있고 복지관 어르신들도 있고 돌아온 아들도 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그래, 가자. 재훈이랑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할머니, 아드님 나오셨네요? 네, 어제 나왔어요. 잘 됐네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엄마, 예쁘죠? 응, 예뻐. 재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걔도 꽃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70이 넘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 이겨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했어요. 재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응? 그냥 또 웃고 계시네. 그래. 기분이 좋아서. 저도 기분 좋아요, 엄마. 둘이서 걸었어요. 벚꽃 길을 따라 천천히. 서두를 것도 없었어요.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함께니까요. 끝. 그날 이후로 저는 복지관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어요. 재훈이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고요. 민준 씨는 여전히 탐정 일을 하면서 가끔 저희를 찾아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가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힘든 분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저도 70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저 박순자가 증명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